안녕하세요. 염집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살찌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지난번 첫 영상에서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집사님이 계신데요. 우리 고양이가 완전한 육식동물이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면 고단백 사료를 먹으면 더 살이 찌는 게 아니냐 이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오늘은 그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살 안 찌나요? 지방은요? 지방은 많이 먹으면 살 안 찌나요? 결론적으로 고양이도 사람도 뭘 먹든지 간에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유독 단백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단백질이 유독 더 살찐 데 영향을 미친다면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칼로리 역시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단백 사료의 대표 주자인 나우와 고단백 사료의 대표 주자인 오리진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나우는요, 단백질 함량이 31%로 낮은 편이죠. 오리진은요, 단백질 함량이 42%로 건사료 중에서 꽤나 높은 편이에요. 이 둘의 칼로리는 근데 어때요? 저단백 사료인 나우가 3,802칼로리로 더 높습니다. 만약에 고단백 사료가 더 살찌는 거였다면 단백질 함량에 따라,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칼로리 역시 높아졌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결국엔 고단백 사료일수록 살찐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료에서 칼로리가 높아지고 살찌는 거를 걱정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예요. 지방은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칼로리 함량이 2배 이상 높거든요. 이를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판매 중인 제품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일반 성묘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다이어트용입니다. 자, 구성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고요. 조단백 같은 경우에는요, 다이어트용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지방은요, 당연히 낮아졌고요. 탄수화물 함량 역시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조섬유 함량은 높아졌고요. 만약에 단백질이 다이어트 하는데 더 방해가 된다, 더 살찌게 만든다라면은 로얄 캐닌에서 다이어트용으로 내놓은 사료에 일반 성매용 사료보다 더 높은 단백질을 넣어 놓을 리가 없겠죠. 이 말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도 살 빼는 데 있어서도 단백질은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단백질 함량은 늘리고 탄수화물 함량은 줄이는 게 다이어트에 맞는 식이요법이란 뜻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봐야 하는데요. 탄수화물은요, 먹으면 다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에너지로 쓰여야 되거나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남는 경우에는 저장돼서 살이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은요, 먹으면 상당 부분 고양이 그 자체를 구성하는 데 쓰여요. 우리 고양이들 털 굉장히 많이 빠지지만 다 나죠. 그게 뭐 덕분일까요? 단백질 덕분입니다. 먹은 단백질들이 우리 고양이의 털로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육량 유지하려면 고양이가 단백질을 먹어줘야 됩니다. 효소, 호르몬, 항체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단백질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잘 분비가 돼요. 이 밖에도 우리 고양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요,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백질을 먹어야 세포들이 다시 재생되고 순환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쓰이고 난 나머지 단백질, 그 나머지 단백질들이 포도당이 되고 에너지로 활용되고 남으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고양이는 생리학적으로 단백질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만 그 에너지원 양 자체, 그러니까 이 단백질에서 오는 에너지 양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탄수화물은요, 이만큼 먹으면 이만큼 다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단백질은요, 이만큼 먹으면요, 요만큼만 에너지원입니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혈당 측면에서도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고양이가 원래대로라면은 탄수화물은 적게,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되죠. 이렇게 먹으면요, 혈당도 비교적 짧은 시간 높아졌다가 안정화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포도당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가 적으니까요. 근데 단백질도 많이 먹어도요. 이 단백질에서 나오는 포도당 자체가 탄수화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사료처럼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음식을 먹게 되면요. 고양이 혈당은 긴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포도당도 굉장히 많죠. 탄수화물 양도 많지만 탄수화물은 다 포도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창 포도당이 쏟아져 나오죠. 근데 고양이는 어떤 생명체예요? 단백질을 합성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효소가 늘상 활성화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은 단백질, 그러니까 몸의 구성 요소를 채우고도 남는 단백질은 다 포도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포도당이 굉장히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혈당이 높게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 높은 사료를 먹으면은 고양이가 당뇨병에 걸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는다고 당뇨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당뇨병에 걸리면요. 탄수화물 높은 사료를 먹으면 이렇게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죠. 긴 시간.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낮은 사료를 먹어야 되는 건 맞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살찌는 게 걱정되시면요. 칼로리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칼로리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양입니다. 절대적으로 먹는 양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칼로리의 밀도. 이 밀도라는 거는 칼로리가 얼마나 꽉 차 있냐.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라도 어떤 거는 칼로리 밀도가 더 높고 어떤 건 더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칼로리 밀도는 건사료가 습식이나 생식이나 화식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그리고 영양소에 있어서도요. 지방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칼로리 밀도가 훨씬 높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은 2배 이상의 칼로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거의 0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사료 같은 경우는 이 식이섬유의 함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살찌는 문제는요. 칼로리 섭취량과 칼로리 소비량 사이의 균형 문제예요. 칼로리 섭취량이 칼로리 소비량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그리고 칼로리 소비량이 칼로리 섭취량보다 적으면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 우리 고양이가 살찌는 게 걱정되시면요. 단백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칼로리를 어떻게 섭취하고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